네,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자, 연금 많이 준비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대답을 하시나요?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라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라고 하시나요? 만약에 내가 연금보험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점검을 한번 해보면 부족한 것 같고 노후를 생각하면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연금보험 어떤 준비를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나에게 잘 맞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그래서 나에게 맞는 연금 선택법이라는 주제로요. 어떤 연금을 선택을 하면 나한테 좋은 연금이 되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 꼭 필요한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연금보험 어떤 분들은 내가 노후에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 난 늦게까지 일을 할 거야 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연금보험 지금은 형편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금보험이 꼭 필요한가부터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평균 수명을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여성, 남성 모두 다 80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60대, 70대에 사망하던 시절에 비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평균 수명이 올라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평균 수명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조기 사망하시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직장에 정년 퇴직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54세 정도에 퇴직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이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가고 있는데 퇴직은 54세 합니다. 약 30년 이상은 분명히 내가 노후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에 필요한 연금, 노후 자금, 결국에는 30년 이상의 필요 자금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1억,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미래에도 큰 돈일 것 같습니다. 근데 1억이 10년 뒤에 보면요. 3.5%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봤더니요. 7,5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을 지금 준비했더라도 7,500만 원. 자, 20년, 30년 후에 내가 쓸 거라고 하면요. 1억이면 7,500만 원 부족해 보이네요.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투자 수익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연금보험 필요하신가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연금보험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연금보험이 잘 되어 있는 것과 연금보험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노후 준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자, 노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분들이 왜 안 돼 있나 봤더니요. 제일 많은 분들이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서. 자, 오늘의 주제하고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준비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해서. 자, 이르다고 생각하는 게 몇 세인지 저도 궁금해요. 추가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분한테. 자, 네 번째는요. 미래보다는 현재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분한테도 저도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미래에도 분명히 그날은 현재일 텐데 자, 그때 현재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준비 안 되신 분들 아니면 내가 추가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이유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설문조사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정답을 찾아간다면 연금을 어떻게 얼마를 언제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는 분이 계셨죠. 오늘 주제하고 가장 맞을 텐데 일시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립형이 있습니다. 자, 적립해서 거치하면 돈이 불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거치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일시납이나 적립형, 거치형 모두 다 비과세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억을 준비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일시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요. 일시납 1억 정도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억 이외의 돈은요. 거치형으로 준비를 해도 되는데 일시납 같은 경우에 유리하신 분들은요.
내가 노령연금을 타는 분들 이전이나 아니면은 연금이 곧 시기가 가까운 분들, 연금 시기가 도래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납도 좋겠죠. 연령으로 치면요, 최하 50세 이후에 준비를 하신다면 연금할 때 즉시 연금을 수령해도 되고요, 아니면 거치를 해도 됩니다. 자, 만약에 50세에 연금을 일시납을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60세 이후 그러면 10년 정도를 거치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년 정도 거치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1억은 있지만 은행에 넣어놔서 더 이상 돈이 불어나는 걸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은행보다 이자가 좋게 하기 위해서 즉시 연금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일시납은 장점은요. 그래서 내가 연금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이번 달에 준비를 했다면 다음 달부터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거치형 같은 경우는요, 일시납도 거치하면 돈이 불어나는 것처럼 거치형 같은 경우에도 돈이 불어납니다. 자, 근데 돈을 불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확정형이 있고요, 변액이 있고 달러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모두 다 내가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이 불어나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요. 확정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고 맡겨놓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40대나 아니면 50대에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자산 아니면 내가 원금을 훼손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에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변액이나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연령층이 당연히 40대에서 50대보다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좋겠죠. 만약에 내 자녀나 아니면 손주들을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변액 투자를 한다는 것은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다른 의미로 달러라는 게 있는데요. 달러 같은 경우는 의미가 조금 더 다릅니다. 적립을 위해서 환차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원화보다는 달러로 준비했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두 가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두 가지 관점, 좀 더 확정적으로 원하면서 나중에 환차익에 기대까지 할 수 있는 기대 심리를 포함한다면 달러 연금도 한번 좋은 나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했고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금액을 얼마만큼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텐데 우리가 미래를 살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생활비 기준으로 보고요. 미래 생활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2017년보다 2018년도가 좀 더 많은 필요 자금이 생겼는데요. 192만 원에서 197만 원 정도로 평균 생활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더 상승했을 것 같네요. 과거 통계니까. 미래에는 더 많이 상승하겠네요. 자, 최소한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최소 생활비가 아니라 적정 생활비 들어보셨나요? 적정 생활비는 뭔가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사는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적정 생활비라고 하는데요. 그럼 문화 생활비를 하려니까요.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이 필요 자금이 생깁니다. 자, 이 정도는 준비 다 해놓으셨죠? 자, 이 정도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조금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미래 자금이 3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오늘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잘 되어 있지 않다, 보통이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90% 정도는 모두 다 보통이거나 아니면은 부족하다라는 데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자금 언제 어떻게 쓰실까? 그러면 300만 원 필요한 자금을 내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중요하다라고 하신 분들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도 그분들한테는 현재일 것 같습니다. 60세 정도에 은퇴를 하게 되면요. 은퇴 후에 내가 무엇을 할까? 지금 여행 가기 좋아하십니까? 근데 은퇴하신 분들도요. 물어보면은 전부 다 여행을 1순위로 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일단은 은퇴 후 5년 안에는 해외여행, 레저 약간 기운이 넘칩니다. 60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여행도 많이 가고요. 자원봉사도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역시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때는 내가 무엇인가 돈을 버는 시기에 못했던 것을 조금 더 누려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활동기입니다. 많은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때죠. 돈으로 보면요, 지출이 많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지출 시기가 지나고 나면요, 10년 정도 지나고 여행을 다니면 여행을 더 이상 안 하실 것 같죠. 근데 그때도요, 여전히 여행은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대신에 가벼운 여행을 많이 즐기시고요. 종교 활동도 하시고 또 보면요, 그때는 남편이 아프거나 사망하는 시기가 도래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남자 같은 경우는 83세, 여자는 현재 88세의 평균 수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이 미리 사망을 하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요, 남편이 여성보다 아내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5년보다 평균 수명 5년보다 생기는 그 갭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요, 10년 이상은 여성이 혼자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그래서요, 회상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도 돌아보고요. 또 미래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시기가 되기도 하겠죠.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80세가 지나고 나면요, 정말 노년에 접어들게 됩니다. 80세가 지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용은 어디일까요? 보험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건강에 관련된 것 텐데요. 80세 이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의료비입니다.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문화생활비라든가 영화생활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생활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비의 증가로 인해서 생활비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손 의료비 충당이 될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건강보험,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또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추세를 보면요, 비급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증가하는, 간병비가 증가하는 80세 이후의 노년기, 이때도 내 삶에서는 여전히 현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제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보험을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의해서요. 적게 일찍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나중에 많이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적게 일찍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게 일찍 준비하는 이유, 이렇게 보면은 숫자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숫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으로 보면요, 20대고요, 60대입니다. 자, 이 증가율은요, 연령의 증가이고요, 금액은 20만 원씩 동일합니다. 그러면 금액은 늘어나지 않았죠. 20대에 20만 원을 준비해도 되고요. 60대에 20만 원을 준비해도 됩니다. 적립금도 동일합니다. 1,400만 원. 동일한 금액입니다. 20대에도 1,440만 원, 60대에도 1,440만 원. 일찍 적게를 제가 추천드렸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20대에 준비를 했더니요, 동일하게 12년 동안 냈는데 1억 5천이 됐습니다. 1,440만 원으로 1억 5천이 된 거죠. 60대에 준비하니까요, 12년 동안 똑같은 돈을 모았는데 많이 그래도 늘어났죠. 1,440만 원에서 5,400만 원. 어떻습니까? 돈이 불어나기는 불어났는데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 동안에 돈을 냈는데 돈이 왜 이렇게 차이 날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그 이유는요, 거치 기간입니다. 거치 기간은 많이 만들수록 돈이 불어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거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일찍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저한테 방송 끝나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저는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자,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볼까요? 만약에 내가 연금을 소소하게 먼저 준비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돈이 없어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적게라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찍 준비하면요, 20대에 10만 원만 준비해도 2,800만 원을 납입하고요, 7,500만 원이 됐습니다. 굉장하죠. 60대, 50대에도요, 같은 돈을 납입하고도 이자가 불어났습니다. 자, 은행에 지금 만약에 같은 돈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이자가 불어날까요? 알 수 없겠죠. 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돈을 안전하게 그다음에 정확하게 돈을 불릴 수만 있다라면 적더라도 망설일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자, 노후가 되면 만약에 매달 용돈을 주는 자녀와 가끔 용돈을 주는 자녀가 나에게 있다라면 어떤 자녀가 나한테 효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끔 용돈 주는 자녀는 몇 번 정도 줄까요? 명절 때, 생일 때, 어버이날 뭐 이 정도 아닐까요? 가끔 얼마씩을 줄까요? 가끔 주는 용돈을 내가 펑펑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펑펑은 너무 위험합니다. 근데 그 돈을 내가 쓰고 싶은데 쓸 수조차 있을까요? 가끔 마음에 좀 아픈 글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달 용돈 주는 자녀는 어떨까요? 금액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얼마가 됐든 간에 매달 용돈을 준다라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적게 한 50만 원만 생각해 볼까요? 50만 원씩 매달 용돈을 주는 자녀를 떠올려 보세요. 이번 달에 50만 원을 쓰고 나서도요, 다음 달에 50만 원을 또 줄 겁니다. 확정적으로요. 다음 달에 50만 원을 썼더니요, 그 다음 달에 또 50만 원을 줄 겁니다. 확정적으로요. 어떻습니까? 가끔 주는 것보다 매달 꼬박꼬박 준다라고 확정할 수 있다면 매달 주는 용돈에 주는 자녀는 바로 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매달 꼬박꼬박 주는 자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하기 때문에 연금은요, 미리 준비하고요, 꼬박꼬박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을요, 제가 효자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돈을 불릴 때 많이 불안하신 분들이 있고 얼마나 내가 돈이 불어날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받을 연금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연금을 받는데 최저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 일이 없죠. 굉장히 안전하겠죠. 이율을 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이자가요, 내가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5%, 거치하는 기간 동안에 4% 계속 돈을 불려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쁘지 않나요?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기능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연금을 준비했는데도 필요 자금을 꺼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마지막으로는요, 오래 두면 둘수록 이제 다 아시죠? 거치하면요, 돈이 계속 불어납니다. 보셨죠? 앞에서. 돈이 계속 불어나니까 복리의 마술을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돈은 놔뒀는데 더 이상 돈을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돈이 불어나고 있는 이런 마술 같은, 이런 것이 바로 미리 준비하는 연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기 때문에 연금은요, 언제가 중요하냐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오늘이고요. 얼마를 시작하냐고 한다면요, 내가 남는 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준비하고 남는 돈을 쓰면 된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